자, 주말인데, 이번 주에 그 단신으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 지나면 또 아예 언급이 안 될 것 같아서, 단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잠깐 얘기했던 건데, 일본 정부나 일본의 보도 매체들이 한국이 내각제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관련된 기사가 일본어로 먼저 만들어져서 나왔었는데, 요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진까지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한겨레에서 똑같은 내용을 칼럼을 쓴다는 거죠. 반대. 반대야? 한겨레가 먼저 나왔고, 한겨레가 이런 걸 쓴 거를 갖다가, 한겨레의 일본어 판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겨레가 왜 지금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꺾고 내각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냐는 거야. 근데 이게 외부 기고거든요. 외부 기고입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내부 사설이 아니고 양의모라고 하는 전 대학 교수이자 작가인 사람이 기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기고를 왜 받아주냐는 거지, 한겨레가. 난 이거 돈 내고 받아주는 이 광고성 기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양이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쿄 히도츠바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장학금 받고 공부한 놈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일본에서 공부만 하고 오면 우리나라에 내각제를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내각제를 해야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정치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막 우기기를 한다는 거야. 나는 이 내각제를 주장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형태로 합병 논의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내각제로 이 리듬을 맞춰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택도 없는 상상이 있어 하지만 이게 50년, 100년 시간이 계속 지나가게 되고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나 경제적 교류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고 자유왕래라든지 어떤 뭐 코인을 같이 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화폐가 통일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로 묶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논의가 나와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를 내각제로 만들어 놓고 수구 꼴통들 기득권들이 대를 이어서 헤쳐먹을 수 있는 배경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 홍석현을 비롯해서 이낙연을 비롯해서 일본 물 좀 먹었다고 하는 이 새끼들이 내각제를 이번 기회에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조금 불안한 징조를 보게 되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내각제 세력들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기회를 봤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슬쩍 던지듯이 내각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쭉 던져가지고 간보다가 아니면 쏙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다시 툭 던져봐요. 그리고 간보다가 다시 쏙 들어가고. 근데 지금까지는 민주시민들이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 그것 자체에 내각제에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왜 자꾸 내각제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내각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살짝 들어갔다가 지금 윤석열이 막 못하고 있잖아요. 요 시점에 다시 이것 봐 얘들아.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게 문제야. 대통령 하나 병신 같은 거 뽑아놓으니까 니들 겁내 힘들잖아. 나라를 말아먹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스템화. 내각제 좋잖아 이러고 또다시 슬쩍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개판을 치고 있기도 하고 또 임기단축 개헌론이 나오고 있는 과정 중에 이왕 그렇게 되면 내각제로 가는 것도 고려를 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여러 여당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단체들 정치 세력들을 통해서 기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각제가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는 내각제하고
병행을 하는 시켜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내각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분단 상황에 있고 경제적 위기나 안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외교와 경제 부분 안에서 뭔가 능력 있는 그러니까 일치된 결과를 갖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윤석열이 그게 없기 때문에 2년 만에 문재인 정부 끝나고 2년 반 만에 사실상 한 30년을 퇴보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이걸 되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 있는 어떤 리더가 나와가지고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안정적인 기반을 다진 후에 그때 가서 내각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해보지도 않은 내각제가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그거를 호도하는 앞으로 언론들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내각제가 됐을 때 예상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TK, PK 보시면 돼요. 죽었다 깨나도 다른 정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국진당이 나무젓가락을 내세워도 나무젓가락한테 표를 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각제예요. 내각제가 지금 이 땅에 이 언론도 제대로 된 언론이 없고 레거시가 걸핏하면은 왜곡, 가짜뉴스를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왜곡하는, 조작하는, 검찰이 조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각제로 바꾼다? 우리 정말 일본보다 더 빨리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아닌 한겨레를 통해 갖고 이따위 외부 사설을 싣고 있는 세력들의 배후 안에는 지금 대통령제를 전복시키고 떨어지는 민심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자기 지지층을 바탕으로 정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지금 쫄아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음모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각제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윤석열 퇴진. 이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고 이 정권을 어떻게 빨리 끌어내리고 정권을 교체할 것인지 그런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어디다 대고 내각제 얘기야 지금. 제도가 문제야? 사람이 문제야.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우리가. 자, 다른 자투리 기사입니다. 결국 검찰 특활비가 영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80억 원을 삭감을 했고요. 예, 80억 원 삭감이 결정이 나자마자 그 담당 검찰과장이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만 사표를 아무리 던져도 니네들한테 특활비는 이제는 안 돌아간다. 아니 저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표 던진 거 어머 무서워라. 사표를 던지시다니요. 사표를 던지셨으니까 사표. 어떻게 40억이라도 도로 내드려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네가 사표 던진다고 뭐 이렇게 뭐 바뀌는 거 아닌데 왜 그런 거야? 자, 이 특활비는요, 지금 공개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삭감을 하게 돼, 검찰 전체의 특활비 명목, 요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일선 검사들한테 제공되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지? 특별한 활동이라고 하니까 뭐 수사 지원이나 뭐 공공수사, 뭐 파견 근무 이런 데 쓰도록 그냥 고정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못 갖다 쓰게 만든 거죠. 왜냐면 이런 돈을 99% 이상을 특활비라고 해놓고 현금으로 빼갔다는 겁니다. 검찰들이. 그래서 현금으로 쓰고 영수증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카드로 쓰면 나중에 근거가 남으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쓰라고 나라에 세금을 준 게 아니거든요. 영수증만 제대로 증빙을 하면 준다고 했어요. 지들이 안 내놔. 못 내놔. 그래서 안 주겠다는 거죠. 아니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 되게 웃긴다. 네가 직원들한테 돈을 주면서 야 이거 영수증 첨부해. 야 지가 직원들 거는 1, 2, 10원 한 장도 다 챙길 거면서 회사의 경비로 업무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현찰로 찾아서 지 쓰고 싶은 대로 용돈처럼 써버렸잖아. 나도 특활비 현금으로 줘. 나가서 150억만 빌려와. 특활비 줄게. 이래서 안 돼요. 우리. 그래서 예. 요거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검찰총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특활비, 그다음에 법무부 안에서 법무부
안에서 특수활동비 뭐 이런 것들 이어져 있는 것들을 다 까게 되면 최대 한 800억까지 까버릴 수가 있어요. 검찰 안에서만. 이렇게 많이 줬었어? 그러니까 요 80억은 이 밑에 있는 일선 검사들한테 돌아가는 푼돈인 거고 뭐 2,000명한테 80억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따져놓고 보면 큰 금액이 아니에요. 더 큰 목돈들은 검찰총장이 뭐 150억씩 갖다 썼다고 그랬잖아, 특활비를. 봐요. 자, 수도권의 한 차장 검사는 노컷 뉴스입니다. 정보원이 실비를 요구하거나 수사관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잠복 근무를 할 경우 드는 비용을 일일이 영수증을 붙여 어떻게 증명하겠나. 먼저 수사에 사비를 쓰고 추후 보존하는 검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자, 저희가 문제를 거는 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총장이 150억을 어떻게 왜 썼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잠복 근무하면서 맞아요. 이거 어떻게 일일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는 푼돈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장사 하루 이틀에 딱 보면은 이건 실비용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대한민국 카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가 법인카드를 들고 가고 그걸로 마약 떡볶이를 사 먹든 편의점 가서 라면을 사 먹든 그렇게 하는 돈으로 쓰면 문제를 안 삼는다니까? 왜 현찰로 빼갖고 그걸 현찰로 쓰면서 그 관행을 하면서 그러냐는 거지. 아니 진짜로 일반 사기업들은 이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서류 증빙해가지고 회사 법인카드 쓰고요. 회사에서 출장비 받고요. 우린 이미 그걸 너무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자료들을 한번 보세요. 2023년, 24년, 25년 그 특활비 요구한 건데 정말 희한하게 규모야 사용처가 소수점 단위에서 조금만 좀 움직일 뿐이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수사를 똑같은 규모로 하면서 똑같은 활동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 수사만 3배 늘었네요. 네. 도대체 마약 수사를 하는데 마약 수사를 봐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준만큼 다른 데서 병영을 해서 쓰고는 있지만 이게 매년 들어가는 특활비가 특수 상황에 써야 되는 특활비가 매년 비슷하게 쓰인다고 하는 얘기는 특수한 상황이 상례적으로 있다는 거야. 상례적으로. 그래서 더더욱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얘네들을.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갖고 일단 돈을 까게 되면 이제부터 내년도부터라도 제대로 된 영수증을 꺼내올 겁니다. 제대로 된 어떤 경비를 쓰기 위해서 갈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도 저는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실질적인 경비를 쓰는 비용은 이미 법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특활비는 그동안 거기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였기 때문에 이게 없어서 마약 수사가 안 된다? 디지털 수사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수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수사하지 말아야지. 그럼 수사하지 말아야지. 그럼 그걸로 수사하지 안 되면. 마라. 어차피 걷어들이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뭐 검찰이 위축되고 뭐 수사를 못 한다. 그럼 수사하지 마. 수사하지 마요. 어차피 네. 수사를 한다고 나가서 조작을 하고 있고 범죄를 조사한 다음에 기소를 안 하는 방식으로 니들이 출세하고 돈을 벌고 타협을 하고 있으니까 그따위 수사는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심지어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 6천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새벽에 노래방과 마사지 업소에서 택시를 부른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도 다 삭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것도 한 4억 원어치 이상을 타고 다녔어요. 업무 시간 안에. 근데 업무 외적으로 쓰는 게 20%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 그 회사 돈으로 자기 재량으로 돌아다니면서 쓰는 게 그냥 상례화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공무원들 그중에 가장 남들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청비해내야 될 감사원에 있는 직원놈들이 돈 빼먹는 거를 아주 예사로 하고 있었다는 거지. 미친 거지, 미친 거야. 그래서 감사원이 이걸 깐다고 얘기를 하니까 감사를 못 받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감사하는 직업인데 그걸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감사하면 안 되지. 왜?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검사는 죄 지어도 처벌하면 안 되지랑 똑같은 거예요. 왜? 한 식구니까.
씨발놈 지랄하네. 그래서 이런 권력의 어떤 권한의 이 역기능들이 그동안 우리 정부 부처에 그냥 다 깔려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